네, 안녕하세요. 자,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한국 사회가 그 전과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란 사건적인 계기가 만들어낸 한국의 민주주의, 공화국의 위기에 몰두해온 지난 두 달의 시간, 계엄과 쿠데타, 학살과 같은 무거운 단어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축적되어 온 한반도에서 지금의 경험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경험은 한편 저희들의 공감 그리고 연대의 지평을 넓혀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계기와 맞닿아 있는 책을 한 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에서 먼저 몇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부정선거로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발령한다. 향후 1년 동안 군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후 공정한 선거를 치러 정권을 이양하겠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죠. 엄혜수가 체포됐어. NLD 인사들과 국회의원들도 새벽에 죄다 끌고 갔대. 군부는 양곤과 만달레이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5명 이상 모이거나 시위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외출과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했다. 쿠데타를 비난한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군부 수장 민 아웅 흘라잉은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군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쿠데타를 벌였다는 것이다. 국민은 군을 믿고 국가가 안정될 때까지 생업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분노를 자아낸 점은 군부가 랴 떼떼 카인에게 실탄을 사용해 조준 사격을 한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시위대의 안전을 위해 실탄이 아닌 고무탄을 쐈고 조준 사격을 한 일도 없다고 발뺌했다. 자, 이 문구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최진배 선생님의 포 같은 미얀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1일 새벽에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종전의 민주주의 정부가 전복되고 현재까지도 전국 10개 주 57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있고요. 활동가들과 언론인, 시민들에 대한 엄혹한 탄압과 초사법적 살해, 학살이 그리고 시민군과 군부 사이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민정부가 들어서기 어려웠고 군 통수권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게 있지 않고 통수권이 군에 있던 미얀마의 제도적인 한계가 만들어낸 틈을 군부가 정확히 이용하고 다시 민주주의의 시계를 되돌린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준 책인데요. 사회학자 또는 정치학자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생생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바로 옆에서 전달해 주듯 직접 설명하는 형태로 쓰였습니다. 1부는 어떤 일기와 같은 형태로, 2부는 N이라고 말하는 화자의 형태로 2021년 2월 1일 새벽부터 2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미시사적으로 훑고 3부에서는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가명을 사용하였지만 모두 실제 경험을 근거로 작성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생생한 책을 쓰셨을까요? 이 책의 저자 최진배 선생님은 쿠데타 직접 미얀마에서 코이카 활동을 하고 있다가 현지 협력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던 녜인 따진님을 만나게 되어 미얀마에 정착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혼인신고와 몇 가지 준비를 위해서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코로나19가 터져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쿠데타가 발생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로 미얀마 투데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미얀마의 상황을 계속 알리고 한국에서 현장의 구호물품과 장비 구입에 쓸 수 있는 돈들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그러한 경험 속에 굵직한 뉴스들에 밀려나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처절한 투쟁, 전투, 학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점차 미얀마에 관한 이야기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충격적인 사진, 직시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내용도 좀 끔찍할 정도로 등장해서 때로는 거친 문법으로 애둘러 가지 않고 현재의 모습에서 시선을 돌릴 수 없도록 만든 책입니다. 저는 사실 안신년 직전에 군부와 싸우고 있는 미얀마 통합정부 한국 측의 법률 자문도 맡았고 쿠데타 이후에 한국에서의 여러 용감한 미얀마 난민들의 이야기도 계속 만나고 듣고 법률 옹호 활동을 해왔지만 미얀마의 민중들의 이야기들을 쿠데타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라는 것을 읽어보면서 이렇게도 제가 몰랐나 하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의 지난 12월 3일의 이후로의 경험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잔혹한 탄압, 반군부 투쟁의 역사에 또 다른 더 두꺼운 연대의 계기를 한국 사회와 미얀마 사이에 던져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마음, 그리고 현실을 바꾸려는 마음, 그와 같은 연대를 이루기 위한 공감, 이것은
어떤 되어보기라는 걸 통해 가능한 것인데요. 물론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상상력과 간접적인 경험이 고통을 완벽히 전달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은 되어보기를 노력하고 공감을 시도하고 연대에 손을 건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의 저자 최진배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신 이유도 그러한 연대의 일환이었다고 믿습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그분에게는, 저자에게는, 그리고 내인 따진님에게는 세계 어디선가 일어나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자기의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UN 뉴스 2024년 9월 17일 버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에서 5천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고 27,400여 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강제 징집으로 군에 계속 끌려가고 있고 여성까지 포함해서 330만 명이 고향을 떠나 실향하였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완벽한 무관심 속에서도 지속되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과 전 세계 곳곳에 또 미얀마의 모든 지역과 산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2월 1일 쿠데타에 바로 맞서 시작된 싸움을 미얀마 사람들은 봄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는 2월 1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 4주년입니다. 식민지의 경험, 군부 독재의 경험을 가졌던 한국과 미얀마의 경험은 역사는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에게 연대하는 경험, 바로 이 책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